어제 오후 4시 67세의 박영수 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사 간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싸서 큰 집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박 씨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25평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비좁았습니다. 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35평 매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집이 좁아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녀와 가까이 살기 위해서 이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멀리 가면 낯설고 가까운 곳은 비쌉니다. 오늘 이 시간 올해 가장 현명한 이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이사 계획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즘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떨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멀리 이사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낯선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68세의 김순자 씨가 바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1년 전 김 씨는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25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4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넓은 집에 산다는 기쁨도 잠시 문제가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통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오기 힘들어했습니다. 전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자주 보던 손주들을 이제 명절에나 봅니다.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병원이었습니다. 다니던 병원이 너무 멀었습니다. 새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봐온 주치의를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나이에 부담이 컸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 모두 서울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멀리 왔을까? 그냥 서울에서 조금 큰 평수로 옮길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가려니 집값 차이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67세의 이정수 씨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씨도 집이 좁아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큰 평수로 이동했습니다. 25평에서 35평으로 옮겼습니다. 가격 차이는 1억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멀리 가서 큰 집을 사는 것과 비용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단지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이사거리가 짧아서 편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 옮기니 짐도 쉽게 옮겼습니다. 친구들도 그대로입니다. 매일 만나던 경로당 친구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병원도 그대로 다닙니다. 자녀들도 예전처럼 자주 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어느 슈퍼가 좋은지,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살던 곳이라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단지 내 평수 이동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첫째, 동네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을 살면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집값 추이도 알고 향후 개발 계획도 알고 주민 성향도 압니다. 이런 정보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70세의 최영희 씨는 이 정보로 좋은 투자를 했습니다. 최 씨는 15년간 같은 단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단지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이 좋고 어느 층이 인기 있고 언제 매물이 나오는지 다 알았습니다. 작년에 최적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같은 단지 30평이었습니다. 최고층 남향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최 씨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집값이 2천만 원 올랐습니다. 둘째, 이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같은 단지 아니라 짐을 옮기기 쉽습니다. 이사업체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차량으로 여러 번 나르면 됩니다.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67세의 한명희 씨는 이사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지 2층 위로 옮겼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짐을 날라줬습니다. 하루 만에 이사가 끝났습니다. 청소 비용만 10만 원 들었습니다. 일반 이사였다면 300만 원은 들었을 것입니다. 셋째, 적응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가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다녀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중년에게는 이것이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 내 이동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슈퍼도, 은행도, 우체국도 같은 곳입니다. 친구들도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집만 넓어질 뿐입니다. 71세의 조영수 씨는 이 점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조 씨는 작년에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했습니다. 새 집으로 옮긴 다음 날부터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 산책 코스도 같고 만나는 사람들도 같았습니다. 이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넷째, 관리비와 시스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로 가면 관리비 구조가 다릅니다. 난방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 운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단지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압니다. 어느 계절에 얼마나 드는지 몇 년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쉽습니다. 68세의 정말순 씨는 이 점 덕분에 안심했습니다. 정 씨는 같은 단지 큰 평수로 옮기면서 관리비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겨울에 얼마, 여름에 얼마 나온다고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재산세와 세금 문제가 단순합니다. 같은 구, 같은 동에서 이동하면 세금 계산이 쉽습니다. 구청도 같고 담당 공무원도 같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가 줄어듭니다. 주소 변경도 간단합니다. 70세의 강민수 씨는 이 점이 편했습니다. 강 씨는 같은 단지에서 이사하면서 구청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몇 년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대신 작성해줬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내 평수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에 단지 내 시세를 파악하십시오. 몇 평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부동산 앱을 활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67세의 윤기순 씨는 1년 동안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매달 같은 단지 거래 내역을 체크했습니다. 어느 평수가 인기 있는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발견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둘째, 단지 내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경로당이나 주민 모임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누가 이사 간다는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매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영자 씨는 이 방법으로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한 아주머니가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내놓기 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로 계약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아꼈습니다. 셋째, 지금 집을 먼저 칼지 마십시오. 단지 내 이동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급해 서두르면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68세의 이순자 씨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단지 큰 평수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2년 후 완벽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최고층 남향에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인내심의 결과였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같은 단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법무사와 상담하고 세금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작은 거래라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70세의 박철수 씨는 전문가 덕분에 문제를 피했습니다. 같은 단지 30평을 계약하려는데 법무사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근저당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혼자 했다면 큰 문제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다섯째, 층수와 향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같은 평수라도 층과 향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중년에게는 층수가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엘리베이터 고장 시 불편합니다. 너무 낮으면 소음과 습기가 문제입니다. 67세의 최미자 씨는 중층을 선택했습니다. 8층이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조망도 좋았고 소음도 없었습니다. 딱 적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어디가 오를지 어디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 멀리 이사가는 것은 모험입니다. 안전한 선택은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단지 내에서 필요에 맞게 평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넓은 집이 필요하면 큰 평수로, 관리가 부담스러우면 작은 평수로 옮기십시오. 같은 동네에서 같은 단지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이사 전략입니다. 멀리 가면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교통, 병원, 친구, 생활 인프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중년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입니다. 익숙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것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멀리 가기 전에 먼저 같은 단지를 살펴보십시오. 의외로 좋은 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안정이 중요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 우선입니다. 단지 내 평수 이동이 그 안정을 지키면서도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사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년 여러분의 현명한 주거 선택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편안한 주거 환경과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